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천식이 유발되는 요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 공기의 오염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이 천식 환자에게 천식 발작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우선 담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 담배는요, 얼마나 많은 화학 물질, 아마 독소 물질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이 담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 담배 연기에 짐작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그마치 2000입니다. 2000 toxic substances. 2000이 넘는 독성 물질이 이 담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페스티사이드, 알제닌 독성 물질이죠. 암모니아, 사이아나이드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2000개. 그러니까 직접 간접으로 흡연에 노출되는 것은 천식 환자에겐 아주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화학 물질에서 나는 그 냄새들, 증발하게 될 때 나는 그 냄새들 있죠? 그 다음에 이 공기의 오염들. 여기에서 그 sulfur dioxide gas로부터 시작해서요. 참 그 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런 독성에 노출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고 지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만일 해독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식 환자는 지난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비타민이라든가 광물질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런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에 조그마한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에 노출됐을 때 몸에서 해독을 시키지 못하니까는 건강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화학물질,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에 얼만큼 천식 환자는 예민한가? 하이드로카본 퓨엘 하면은 탄화 수소 연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라고 해서 집집마다 뒤에다 이만한 폭탄 같은 가스통 하나씩 우리 집에 다 달려 있죠. 그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그것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다행히 완전 연소를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인지 파일럿이 꺼졌다든가 아니면 어디 파이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가솔린이 샌다고 하면은, 특히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극히 적은 것을 제가 압니다. 왜? 금방금방 손을 써서 전문가가 와서 고쳐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교의 부엌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이 리킹하면은 모두가 책임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 이러면서도 그게 뭐 대단치 않은 것처럼 그냥 넘기고 지나가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노리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페트롤 퓨움 하면은 가솔린에서 증발할 때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솔린 냄새를 맡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지러, 아이고 가슴 답답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천식의 발작증이 오는 어린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솔린을 자동차에 넣을 때
이 깨소린 냄새를 안 맡을 재간 없죠. 또 coal gas, 석탄가스입니다. 예, 옛날에 한국서 우리 연탄 사용할 때 참 연탄가스 중독은 아주 무섭죠? 예, 금방 구멍을 열어서 그냥 산소가 들어가서 퍼런 불길이 그냥 전부 올라올 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추우니까 집 안에다 스토브를 피면서 거기서 열린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해 먹고 그러고 사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케로신. 케로신 하면 무엇입니까? 석유입니다. 네, 석유에서 증발하는 거. 저는 자동차가 깨소린을 연소하면서 나갈 때 생기는 그 매연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깨소린이 연소되기 전에 그 깨소린 자체에서 증발하는 그 냄새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매연도 문제가 크지요. 그 다음에 가스 스토브 혹은 그 레인지에서 말이죠. 가스가 리킹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 터핀스 하면은 예를 들면 유칼립투스 오일에서 냄새 나는 건 유칼립투스 나무가 내뿜는 터핀입니다. 그러면 소나무의 니들, 그 잎사귀를 우리가 이렇게 비벼보면 소나무 냄새 나죠. 바로 그런 것들을 플랜트, 나무들과 이런 식물들의 터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나리를 이렇게 문지르면 미나리 냄새가 나고 파슬리를 문지르면 파슬리 냄새 나죠. 그 다음에 실란트라를 또 문지르면 그 냄새 나고요. 이런 것들, 제스민, 뭐 오렌지 껍질을 문지르면 냄새가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치료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사람이 과민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천식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요. 나무에서 익은 거 아니죠. 나무에서 익은 것은 운반을 하고 우리한테 올 때까지 되면 다 썩기 때문에 새파란 바나나를 따가지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가스 챔버에다가 넣어서 익히죠. 그러면 그렇게 익히고 난 이 바나나는 잔여 물질이 남는데 그 잔여 물질이 에틸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스, 이것이 아직도 바나나에 흡수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에 과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나나를 먹지 못하는 것이 천식 환자의 많은 과반수가 그러합니다. 저도 바나나를 못 먹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나나만 먹고 나면은 꼭 몸이 아프고 천식 발작 오지는 않아도 무언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바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이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콩을요 볶을 때에 가스에다가 볶습니다. 그럴 때 이 발효된 커피 콩이 볶임을 당할 때에 또 그 가스를 흡수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먹는 커피에도 커피 잔에까지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폼알데하이드. 대표적으로 모빌홈의 그 모든 건축 자료를 쓴 것에부터 새 모빌홈에서는 더욱 이 폼알데하이드가 리킹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거나 면역이 약하거나 암 환자는 주의를 하라는 워닝 태그가 딱 붙어서 모빌홈이 도착이 되죠. 이것이요. 어디 거기에만 있습니까? 이 폼알데하이드는요. 모든 플라스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칩보드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마분지나 판자 그런 데 있고요. 이 홈 인슐레이션을 하는 모든 자료 중에 이 나일론 카펫,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입에서 냄새 나지 말라고 마우스 워시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 우드 비니어라고 합판, 얇은 우드를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풀을 쓴 그 풀에서 나는 거요. 그 다음에 레이텍스 페인트. 어떤 사람은 레이텍스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 장갑만 끼워도 그 끼웠다가 빼면은 손에 발진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레이텍스로 된 페인트. 그 다음에 디터전트, 예? 빨래하는 그 모든 비누 종류. 그 다음에 보통 뭐 소독 비누니 하는 그 비누들. 그 다음에 머리를 세딩하기 위해서 또 쓰는 솔루션들, 샴푸 이런 데 폼알데하이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사온 옷이나 쉿이나 모든 것은 꼭 한번 빨아야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새 옷에 폼알데하이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그 텍스처 그런 그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그 나는 그 천에서 나는 냄새. 저는 이 피로 가게를 못 가고 옷 가게를 못 갔습니다. 옷을 사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또 미장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퓸. 참 이 모든 화장품에는 아주 많이 이런 센티드 그런 이 화장품 향료를 많이 사용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지 말라고 뿌리는 디오도란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프레이들이요. 집에서 뭐 냄새 없애기 위해서 스프레이 한다. 뭐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감기 들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가니까 그 발뒤꿈치 따라 나가면서 스프레이를 한다. 집안에 냄새 없어지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에 뭐 오렌지 같이 생긴 것도 매달아 놓고 뭐 이런 그런 모든 그 디오도란트 냄새 없애게 하는 거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화학 섬유, synthetic clothing, 예? 그 다음에 천, garments 이런 모든 것에 있는 이 냄새들, 이 화학 성분들, 특히 미용사라든가 이발사들은 하루 종일 그런 거에 노출돼 가지고 천식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천식은 안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아프고 괜히 아주 처져 불안하고 많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독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바르면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로 냄새를 맡았다 하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벌써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스티사이드, 농약, 얼비사이드, 제초제, 예, 요즘은 잡초도요 뽑지 않고 뭐 칙칙 뿌리면은 오코담 나오면 싹 죽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것만 뿌리면 우리 집 양반 아주 그냥 내가 이 땅 속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앞마당에 이 어비사이드 제초제를 뿌렸는데 거기 조금 뿌려서 그냥 아주 말끔하게 없어지게 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야채밭에 그게 관리 없지. 무식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땅 속에서 물이 순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수욕장이나 이 바다에 가시면은 그 비치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죠. 예? 물이 들어오고 나가죠. 그리고는 여러분 특히 고기잡이 하시는 분은 달이 어디에 있을 때 가면은 어느 시간에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그거를 알고 낚싯대를 미고 바다 낚시 가시죠. 이와 같이 우리 땅 속에서도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란서 사람들이 농사하는 그 농사법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콩은 언제를 심으면 가장 수확이 많고 빨리 발화해서 떡잎이 나오며 또 어떤 씨앗은 언제 심는 게 좋고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순환하니까 땅 속에서 이웃집의 땅이 폴루션이 심하면 우리 집 밭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이 세상은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거나 모두가 다 망하거나 네? 홍수가 나면 모두가 다 물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면은 모두가 물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그런 것을 받고 예, 우리 몸에 이 폐에 천식이 왔다고 하면은 머리는 폐 아닌데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리고 위는 폐도 아닌데 왜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범죄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주 전체가 완전한 100%의 평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티사이드, 농약, 제초제, 이 농사 하기 위한 그 모든 화학 성분들 이것이 예? 음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소반에 올라와서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우스 매니어나 닭의 매니어를 갖다가 땅에 거름주면은요 그들이 오염된 음식을 먹고 그 거름까지도 오염된 것이 우리 밭에 오기 때문에 우리 밭에도 오염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오염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표면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artificial coloring. 아까도 나왔죠? 네, 이 artificial coloring이나 artificial flavoring 조미료들, 이 색소, 조미료 이것은 특히 아직도 뇌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는데 바로 이런 아이들이 과자, 케이크, 사탕 해가지고 젤리 해가지고 이런 색소를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애가 하둥하둥하고 브레인 미니멀 디스펑션이라는 얘는 학교에서 어텐션 데피시스로서 선생이 도무지 가르칠 수 없으니 얘는 약을 먹이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해보든지 하라고 하는 이거를 다 끊고 홀썸하고 오염이 가장 적은 음식을 먹으면 천식만 예방되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브레인 미니멀 디스펑션으로 하둥하둥하고 머리가 분명히 똑똑한데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chlorinated water. 뭔지 아시죠? 수돗물이죠. 네, 수돗물. 이 클로린이 우리 몸에는 약품이죠. 화학 물질입니다. 몸이 건강하면은 다 처리하면서 해독시키면서 지내지만 몸이 약해서 천식을 할 정도의 사람은 이 수돗물을 냄새를 맡으면은 아주 질식을 할 것 같아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집에 가서 샤워하기도 힘든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synthetic clothing, 합성 섬유로 만든 옷들이요. 제가 한동안은 합성 섬유질로 만든 옷은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합성 섬유질을 피부에 닿게 입으시고 운동을 하시면은요. 땀이 나다가 땀이 딱 차단이 돼요.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목자 옷은 막 운동할 때 땀이 나고 농사를 하던가 이럴 때 땀이 나면요. 땀을 그냥 계속 나게 하면서 그냥 계속 흡수를 해 가기 때문에 땀이 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게 부숭부숭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옷을 꺼내서 들어보면은요. 묵직합니다. 땀의 염분과 독소를 다 흡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덮는 첫 번 옷은 100% 목자, 그것도 흰색이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을 내기 위해서 염색을 했다. 그 자체도 피부를 통해서 그 염색한 독소 화학 물질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참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 물질에 예민해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천식을 하는 체질은 물론 심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천식의 유발이 일어나서 정말 턱을 까불면서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애를 써서 약을 먹이거나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머리가 아프다, 참 신경이 아주 초조하고 과민하다,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생각이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는 사람,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도 이런 모든 화학물질에 노출한 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동물의 털에서 떨어지는 비듬, 그 다음에 먼지들, 그 다음에 그 동물이 내뿜는 센트, 냄새가 있죠. 사람이 사람 냄새를 갖고 있듯 동물도 동물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보니까 고양이는 고양이 냄새가 나고 개는 개 냄새가 나고 어떤 사슴이 지나간 데는 사슴 냄새가 나고 스캉크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개가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게 이렇구나. 근데 몸이 약할 때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스컹크 냄새 이외에는 잘 못 맡는 거 있죠. 근데 그 못 맡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이요. 저 사람 참 예민해. 그거는 정서신경이 약하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민하다는 것이. 약하다 소리를 못해서 예민하다 그렇게 좋은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약해서 그런 사람은 불면증도 많고 신경질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헤매고 건강이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노출된 모든 독소를 자글자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간의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개, 말, 말이 있는 근처에는 절대로 천식 환자는 집을 사거나 그 근처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 타는 일, 그 다음에 여기는 적잖이 오픈 필드에 가면은 옆집에서 말을 갖고 있는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비듬이 천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찬 공기를 노출했을 때 그 찬 공기의 자극으로 인해서도 또 천식이 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계속 운동을 못하는 거기에 사인을 해서 저는 운동을 못하고 항상 옆에서 운동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됐었습니다. 왜? 찬 공기를 맡으면서 운동을 하면 저는 운동했을 때에 발작하는 천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를 것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퍼밋을 받은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라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cold air, 찬 공기를 노출했을 적에, 그 다음에 몸의 온도가 갑자기 차게 떨어졌을 때, 마른 공기에 노출했을 때 또 천식을 하는 그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이 또 천식을 유발시킵니다. 그거는 제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스트레스, 울어야 할 일이 생겼다든가 너무 많이 웃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정서적으로 외롭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이런 그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적지 않이 천식을 유발시키는 원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신 피질이요.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피질이 exhaustion, 아주 그냥
과로와 지쳐서 손상을 입었을 때, 사람이 근심 걱정도 한도가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이 부신 피지를 손상, 아주 낡아 빠지게 손상시키는 아드레날 익소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절대로 하루 이틀에 회복이 되지 않으며, 대개 40대에 천식이 생기신 분은 과로나 스트레스나 이모셔널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 가까운 식구가 누가 죽었다든가 병사로 아니면 사고로 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천식이 갑자기 시작되시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아주 심한 애곡하는 일들, 그 다음에 피곤이 겹치는 일들, 앵자이어티, 남하고 신경전을 벌리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런 무서운 병에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 축농증, 만성 비염, 이런 것들이 밤에 잘 때 목 뒤로 분비물이 축적돼 가지고 그것이 기관지로 넘어감으로써 또 천식이 발작되죠. 참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우리가요, 집에서 쓰는요, 뭐 파리를 잡는다고 스프레이하고, 뭐 개미가 집 근처에 싸놨다고 또 뭐 하고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물에다가 충치 예방한다고 fluoridated water, chlorinated water, 물을 소독하느라고 쓰는 거, 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이 플로린을 넣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요. 어떤 거는요, 투스페이스트, 치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천식 환자는요, 특히 어린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카펫, 그 다음에 이 헤어스프레이, 저는 아직도 미장원을 못 갑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못 쓰기 때문에, 미장원에 가면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질식할 것 같아서 다 낫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 조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필요 없이 내 몸이 싫어하는 독소에 노출이 해가지고 우리 몸이 그 독소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명의 활력을 투자해야 하게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공부하다가, 이거는 저에게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플라워나 선플라워 오일은 오메가6에 속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수셔도 면역이 저하됩니다.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도 중용을 택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유지하며, 특히 천식 환자가 천식의 횟수와 강도가 경감되면서 완전히 그 뿌리를 감추게 하시려면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시고 철저히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제거하시면서 5개의 활동과 공기가 좋은 전원 생활을 하시는 것은 참 유익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